이곳은 반딧불이가 사는 골짜기예요. 그런데 정말 반딧불이가 살고 있을까요? 반딧불이가 어디에 있는지 아직 보이질 않네요. 주위가 어둑어둑해지고 있어요. 와, 드디어 조그만 빛들이 깜빡거리기 시작하네요. 반딧불이가 활동을 시작한 모양이에요. 아름다운 반딧불이의 빛은 초여름에만 볼 수 있어요. 반딧불이는 장수풍뎅이나 풍뎅이, 무당벌레와 같은 딱정벌레예요. 몸의 크기는 14mm에서 22mm 정도 되고요. 몸집이 큰 것이 암컷이고 작은 것이 수컷이랍니다. 우리나라에는 전라북도 무주군 남대천 일대에서 살고 있어요. 환경오염으로 거의 사라져 쉽게 볼 수 없게 되었죠. 애 반딧불이와 반딧불이의 생김새를 비교해 볼까요? 반딧불이는 단단한 앞날개를 펼치고 그 속에 있는 얇은 뒷날개를 힘차게 날개짓하며 날아다녀요. 하지만 몸을 세운 채 날기 때문에 그리 빠르게 날지는 못한답니다. 반딧불이가 내는 빛에는 열이 없어요. 전구나 형광등 빛은 열도 함께 내기 때문에 뜨거워져요. 하지만 반딧불이는 빛을 내도 몸이 뜨거워지지 않는답니다. 그 때문에 반딧불이의 빛은 차가운 빛, 그러니까 냉광이라고 불리지요. 반딧불이의 수컷과 암컷은 빛을 내는 방식과 빛의 세기가 달라요. 배에 있는 마디 가운데 2개의 마디가 빛나는 쪽이 수컷이에요. 그에 비해 1개의 마디만 빛나는 건 암컷이죠. 빛의 세기를 보고 수컷과 암컷을 구분할 수도 있어요. 빛을 강하게 깜빡거리면서 날아다니는 것이 수컷이에요. 그에 비해 풀이나 나뭇잎 위에 가만히 앉아 약하게 빛을 내는 것이 암컷이죠.
그렇다면 반딧불이는 왜 빛을 내는 걸까요? 반딧불이의 빛은 무리에게 보내는 신호라고 해요. 다시 말해 서로 말을 주고받는 거죠. 반딧불이가 빛을 내는 방식에는 미광과 자극 발광이 있어요. 이파리 위에 앉아 1분 동안에 15번에서 20번 정도 깜빡거리며 약한 빛을 내는 것이 미광이에요. 자극 발광은 몸이 바람에 스치거나 불안정할 때 갑자기 강한 빛을 내는 것을 말하죠. 자연 속에는 반딧불이를 노리는 적이 많기 때문에 깜빡깜빡 빛을 내며 편안히 있을 수만은 없답니다. 이 반딧불이는 결국 거미에게 붙잡히고 말았군요. 거미의 독 때문에 죽긴 했지만 얼마 동안은 계속 빛을 냅니다. 자연 속에서 살아간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반딧불이는 낮에는 풀 사이에 숨어서 꼼짝 않고 쉽니다. 그래서 낮에 아무리 골짜기를 찾아다녀도 보이지 않았던 거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반딧불이의 한사리를 살펴볼까요? 수컷 반딧불이가 깜빡깜빡 빛을 내며 신나게 날아다니고 있어요. 대체 뭘 하는 걸까요? 아, 짝짓기할 암컷을 찾는 중이었군요. 수컷이 암컷을 찾아 날아다니는 동안 암컷은 이파리 위에서 마음에 드는 수컷을 기다립니다. 수컷과 암컷이 강한 빛으로 서로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이것을 섬광이라고 해요. 서로 끌린 반딧불이 한 쌍이 짝짓기를 시작했어요. 반딧불이가 알을 낳는 곳은 주로 강가 바위나 이끼 낀 나무 밑동이에요. 이끼가 있는 곳은 물기가 많고 햇볕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반딧불이가 이끼에 알을 낳는 건 알이 마르지 않도록 이끼가 보호해주기 때문이죠. 짝짓기를 한 암컷은 4, 5일이 지나면 알을 낳기 시작해요.
때는 초여름입니다. 암컷 한 마리가 무려 500개의 알을 낳아요. 반딧불이는 알로 지낼 때도 빛을 낸답니다. 반딧불이가 알을 낳은 다음 날 아침이면 이끼 위는 반딧불이 알로 하나가득 뒤덮여버립니다. 갓 낳은 반딧불이의 알이에요. 지름이 약 0.5mm 정도 되는 크기죠. 알을 막 낳았을 때는 말랑말랑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점점 껍질이 굳어 단단해집니다. 열흘 정도 지나면 알에 밤색 점박이 모양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알 속에서 애벌레의 몸이 생기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따금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제 30일쯤 지나면 알에서 애벌레가 깨어날 거예요. 알 속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애벌레가 보이죠? 이제 몸이 완전히 생겨났어요. 밤이 되면 애벌레가 턱으로 알 껍질을 찢고 밖으로 나와요. 드디어 반딧불이의 애벌레가 태어난 거죠. 갓 태어난 애벌레는 크기가 1.5mm밖에 되지 않아요. 애벌레는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물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강에 떨어져 물속에서 살죠. 강에 떨어진 대부분의 애벌레들은 몸을 둥글게 만 채 잠시 그대로 물 위에 떠 있어요. 그리고 아주 약한 물살을 타고 떠내려가다가 천천히 물속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반딧불이의 애벌레가 좋아하는 먹이는 깨끗한 물속에서만 사는 다슬기예요. 낮에는 강바닥에 돌멩이 사이에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 먹이를 먹기 위해 밖으로 나와요. 반딧불이의 애벌레는 자신의 크기에 맞는 다슬기를 골라 덥석 물지요. 깜짝 놀란 다슬기가 껍질 속으로 숨어보려 하지만 애벌레의 날카로운 턱이 다슬기 몸을 물고 놓아주질 않는군요. 애벌레는 입에서 소화액을 내뿜어 다슬기의 몸을 녹여먹어요.
반딧불이의 애벌레는 여러 번 허물을 벗으며 커갑니다. 그럼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애벌레가 부쩍 커졌어요. 허물을 벗은 애벌레는 더 크려고 더 많은 먹이를 먹는답니다. 반딧불이 애벌레가 좋아하는 다슬기네요. 그런데 이 애벌레는 배가 부른 모양인데요.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다가오면 반딧불이 애벌레는 2.5cm 정도로 자랍니다. 이 녀석은 허물을 여러 번 벗고 애벌레로서 마지막 시기에 있는 종령 애벌레예요. 애벌레가 다슬기를 잡았네요. 그대로 끌고 뒷걸음질 쳐서 돌 사이에 숨으려고 하는군요. 왜 이러는 걸까요? 애벌레가 먹이를 먹다가 적에게 공격당하지 않기 위해서랍니다. 자기 몸을 다슬기 껍질로 숨기고 먹이를 먹으면 식사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테니까요. (3월이) 끝날 무렵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이에요. 비를 기다리던 애벌레들이 잇따라 물에서 올라옵니다. 애벌레들이 번데기가 되려면 땅으로 올라와야 해요. 하지만 땅 위에는 위험이 가득하답니다. 반딧불이 애벌레가 자기 몸을 지키는 무기는 독이 나오는 하얀 뿔이에요. 이 뿔로 독을 뿜어 적을 쫓아내는 거죠. 하지만 마음을 놓을 수는 없어요. 어쩌죠? 독이 있는 도롱뇽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대로 잡아먹히고 마는 걸까요? 애벌레를 그냥 뱉어내네요. 하얀 뿔에서 나오는 독이 효과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물에서 올라온 애벌레는 빛을 내면서 빗속을 기어가요. 반딧불이 애벌레는
부드러운 흙 위로 올라오면 조그만 구덩이나 구멍을 찾아 들어갑니다. 비에 젖은 흙은 말랑말랑해서 들어가기가 아주 쉽죠. 흙 속으로 들어간 애벌레는 자신이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조그만 방을 만들어요. 몸에서 나오는 체액을 벽에 발라 방을 튼튼하게 만든답니다. 방이 완성되면 애벌레는 방 속에서 약 40일 동안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이 상태는 번데기가 될 준비 기간이에요. 이때를 전용이라고 하죠. 꼼짝하지 않고 지내는 동안에도 이렇게 가끔 빛을 낸답니다. (40일) 정도 지나면 허물을 벗고 번데기가 됩니다. 번데기는 이렇게 투명한 옅은 우윳빛을 띱니다. 머리와 날개 그리고 다리 모습이 뚜렷하게 나뉘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되었답니다. 어때요? 어른벌레의 모습과 비슷하죠? 번데기가 되고 닷새쯤 지나면 날개와 다리가 검게 변하기 시작하면서 가슴도 분홍색이 돼요. 그리고 어른벌레처럼 밝게 빛을 낸답니다. 다시 열흘 정도 지나면 마침내 날개도지가 시작돼요. 등이 터지고 나면 드디어 완전한 어른벌레의 모습이 됩니다. 다리를 꼼지락꼼지락 움직여서 번데기 껍질을 완전히 벗어던져버리죠. 그리고 다리와 날개를 모으고 몸이 굳기를 기다린답니다. 어른벌레가 된 반딧불이는 사흘 정도 방 속에서 가만히 쉽니다. 몸이 완전히 굳으면 방의 벽을 부수고 땅 위로 나오죠. 땅 위로 나온 반딧불이는 바로 근처의 풀 위에서 잠시 쉬었다가 드디어 빛을 내면서 무리가 있는 물가 쪽으로 날아오릅니다. 오늘은 알이 세상에 나온 지 꼭 1년이 지난 초여름이에요. 반딧불이는 어른벌레가 되면 먹이를 먹지 않아요. 기껏해야 잎에 붙어있는 물을 핥아먹을 뿐이랍니다. 밤이 되면 수컷은 암컷을 찾아 빛을 깜빡거리며 날아다녀요. 반딧불이 어른벌레는 딱 2주일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 사이 짝짓기를 하고 알을 낳아야 하죠. 암컷이 알을 낳기 시작할 무렵이면 대부분의 수컷은 힘이 다해 죽어갑니다. 암컷도 알을 낳고 나면 풀더미 같은 데서 조용히 죽어가죠. 이렇게 반딧불이는 해마다 많은 알을 남기고 1년 동안의 짧은 삶을 마칩니다. 반딧불이에게는 깨끗한 물과 풀로 둘러싸인 야트막한 강이 필요해요. 요즘 반딧불이의 수가 적어지는 이유는 이런 곳이 점점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강에 반딧불이가 날아다닌다는 것은 아직도 자연이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반딧불이를 보호하는 것은 바로 아름다운 자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